네, 예제를 보시면 예제 5.6을 보겠습니다. 예제 5.6을 보시면 xn의 시퀀스가 0, 1, 2, 3, 4, 5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n 값이 0에서부터 5까지 존재하고요. 그래서 랭스는 얼마가 되는 거야? 전체 xn의 길이를 우리가 large m이라고 포인트라고 놨으니까 large m이 6이 되는 거죠. 6개 포인트를 가지는 xn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얘에서 yn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근데 yn 구할 때 샘플링하는 개수를 서로 다르게 할 거예요. 첫 번째는 8개, large m보다 큰 8개로 해볼 거고요. 그 다음 또 large m보다 작은 4개로 한번 해볼 겁니다. 해보죠. 어떻게 나오나 보죠. 실제로 저 그림처럼 끝에 부분만 겹쳐지는지, 실제로 large n 값이 8일 때는 정말 yn하고 xn이 같은지를 따져보겠습니다. 이 yn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죠? yn을 구하려면 idft를 해주면 됩니다. idft 8짜리를 우리가 해주면 되고요. 8개 인덱스를 가지는 idft를 해준다는 뜻이고요. 얘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 결과를 DTFT 한 결과, 그거를 샘플링 한 거죠. DTFT J오메가인데요. J오메가에다 뭘 집어넣어요? 8개로 샘플링 했다고 했으니까 8분의 2파이 K 이렇게 주어지겠죠. 8분의 2파이 K 집어넣은 이 값. 익스포넨셜이 8분의 2파이 K가 뭐죠? DTFT 해준 거죠? 그거를 어떻게 해줘요? 그 결과를 우리가 YK라고 했고요. 그 YK가 요 놈이죠. 요 결과죠. 그 YK를 우리가 IDFT 해주면 YN이 나오는 것이죠. 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결과가 뭐가 됩니까? 이 결과를 우리가 따져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 8개에 대해서 나온 결과들은 어떻게 되죠? X의 N에 대해서 요 시프트 된 결과라고 그랬죠?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가 요거라고 그랬습니다. YN의 결과가. 맞죠? 그 결과값이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large n이 8이고요. 0에서부터 n-1까지만 yn이 정의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뭘 고려하면 되냐면 x의 small n-8 플러스 xn 어차피 양옆에 있는 구간만 겹칠 수 있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n 플러스 8 이렇게 주어지고요. 당연히 이 n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존재해요? n 값은 0에서부터 7까지만 존재하겠죠. 왜냐하면 large n 값이 8로 우리가 샘플링한 값이니까 요 3개 더한 거에서 0에서부터 7까지만 고려하면 어떻게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yn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xn 전체 0에서부터 5까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0에서부터 5까지 존재하면 6개를 어떻게 주죠? 8만큼 이동해서 더해주고 그 다음에 8만큼 뺀 거 더해주고 그죠? 왼쪽으로 더해준 거 해주고 그렇게 되면 뭐만 남아요? 결국엔 0, 1, 2, 3, 4, 5 하고 0, 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또 0, 1, 2, 3, 4 이렇게 나오겠죠. 0, 0 한 다음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전체 n개 포인트 n 값이 8이니까 0, 1, 2, 3, 4, 5, 6, 7, 8지점에서 다시 0, 1, 2, 3, 4, 5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0에서부터 7까지만 yn이었으니까 이렇게 주어지겠죠. 결과적으로 뭐예요? xn하고 yn은 여러분 여기서 이 값은 0이기 때문에 두 개가 같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퀀스가. 그래서 large n 값이 small n보다 만약 더 크면 이 값이 실제로 두 개가 같은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만약에 large n 값이 4로 우리가 하면 어떻게 돼요? 4로 놓으면 IDFT 4 x의 익스포넨셜에 j의 4분의 2파이 k 해준 값을 IDFT 4를 해주면 얘는 어떻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엔 얘는 x의 n-4 플러스 x의 n 플러스 x의 n 플러스 4 쭉쭉쭉 사실 다 더해지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다 더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얘만 뽑은 것이죠. 얘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large n이 4니까 이 yn의 범위는 3까지죠. 3까지 0에서부터 3까지가 되겠죠. 총 길이가 large n이니까
이렇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y는 어떻게 구해져요? 이 y는 결국엔 xn에다가 전체 여기다가 실제로 얘는 요 값만 주어지겠네요.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 3까지 값만 주어지겠죠. 0, 1, 2, 3. 근데 얘가 어떻게 되죠? 요 4지점에서 다시 어떻게 돼요? 이 값이 지금 0, 1, 2, 3, 4고요. 0, 1, 2, 3, 4, 5고요. 그 다음에 x의 n-4하면 이 값이 0에 있는 값이 4지점으로 가죠. 그래서 이 값과 더해지겠죠. 더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값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만큼 가니까 어떻게 돼요? 끝에 어떤 지점이 더해지죠? 4하고 5가 4하고 5 이 지점에서 더해지겠죠. 결과적으로 나오는 값은 4, 6, 2, 3 이렇게 앞에 부분 두 개가 0과 1이 4, 5 이 전체 값이 이만큼 이렇게 시프트 돼서 더해진 값 그 값이죠. 이 끝에 부분이 더해지는 거죠. 끝에 부분이 더해진 값 그 값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결과적으로yn하고 xn은 동일하지 않게 되고요. yn이 결국엔 뭐예요? 샘플링에서 충분히 샘플링 값을 확보하지 않아서 생기는 엘리에이싱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주파수 영역에서의 샘플링을 충분하게 하지 않아서 발생한 엘리에이싱이 발생한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요. 우리가 DTFT를 그러면 어떻게 DFT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DTFT를 원래 해주는 이 뭐죠? 주파수 영역에서의 Continuous Frequency 값으로 주어지는 DTFT 값이죠. 그걸 우리가 DFT를 이용해서 거꾸로 우리가 연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또 따져볼 텐데요. 결국에 샘플링을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촘촘하게 해주면 그러면 점점 우리가 DFT의 결과가 DTFT로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뉴머리컬리 우리가 컴퓨터를 통해서 할 때는 DFT를 통해서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DTFT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바로 DFT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프리퀀시 영역에서 DFT가 DTFT에 샘플링된 결과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x의 익스포넨셜의 j 오메가를 우리가 어떤 DTFT 결과라고 합시다. DTFT large n이라는 길이를 가지는 DTFT라고 large n의 길이를 가지는 시퀀스 XN의 DTFT라고 합시다. 얘는 DTFT는 우리가 Continuous Frequency Signal이죠. Continuous Frequency Signal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다시 우리가 이 결과를 우리가 샘플링하는 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large n분의 2파이 k로 샘플링을 한다. 그래서 k 값이 0에서부터 large n-1까지 존재하고요. 그래서 m은 샘플링하는 값이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시퀀스의 길이보다 굉장히 크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x의 익스포넨셜의 j의 오메가 k 이 값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결과적으로 n 값이 0에서부터 n-1에서 x의 n에 우리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의 오메가 k의 n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게 DTFT 정의였잖아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j 오메가는 원래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인데 x의 n이 지금 길이 라지 n만 가진다고 했으니까 0에서부터 n-1까지만 해줘도 되죠. 나머지는 다 0이 될 테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오메가 대신에 우리가 샘플링된 주파수 오메가 k를 우리가 넣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얘를 정리를 해주면 결국엔 어떻게 주어집니까? n 값은 0에서부터 n-1까지 xn의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의 n분의 2파이 k의 n 이렇게 주어질 수 있겠죠. 2파이의 k로 우리가 오메가 k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x의 새로운 x의 n 대신에 우리가 라지 n만큼의 길이를 가지는 xn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거를 large n만큼의 DFT로 우리가 변환해 줄 수 있겠죠. 그것과 이 DTFT를 비교를 하면 우리가 의미를 가지는 결과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 x의 n이라는 새로운 시그널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x의 n은 우리가 길이가 large n인 그런 시퀀스였잖아요. 0에서부터 n-1까지만 값을 가지는. 그런데 x의 n은 우리가 제로 패딩을 통해서 제로 패디드 시퀀스예요. 길이를 large m으로 맞춰준 것이죠. 시퀀스예요. 그래서 x의 n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xn에다가 나머지 제로 패딩에서 길이를 n만큼으로 맞춰준 거예요. 0에서부터 xn의 길이만큼 n-1까지는 x의 n은 그냥 xn을 가지고요. 나머지는 다 0으로 제로 패딩 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large n에서부터 n-1까지 그렇게 되겠죠? 뭐 m까지 한다고 해도 되고요. n-1까지 네, 제로 패딩을 해준 결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x의 j 오메가 k 이 값은 우리가 n equal 0에서부터 n-1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x의 2에 대해서 우리가 DTFT를 해주니까 x2의 n 이 값을 DTFT 해주는 것과 같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의 오메가 k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길이가 m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n분의 2파이 km 이 값을 그대로 가지겠죠. n분의 2파이 k의 n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얘가 결국에 근데 뭐예요? 이게 뭐하고 같습니까? 뭐랑 같냐면 m개의 포인트를 가지는 DFT랑 정확하게 같아지죠.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이 결과가 m개의 포인트를 가지는 DFT랑 결국에 같다는 거예요. DFT랑 같게 됩니다. 수식이. 그렇겠죠? large n개 포인트를 가지는 걸로 우리가 요 샘플링된 값을 넣어준 것이죠. 결국엔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DTFT와 DFT를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x의 n이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n에 대해서 뭐 n-1까지 그냥 n이라고 잡아볼게요. 0에서부터 n까지 길이에 대해서 n-1까지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고요. large m까지의 길이에 대해서는 다 0으로 제로 패딩된 거를 이 시퀀스를 우리가 뭐라고요? x2n이라고 하죠. 이걸 우리가 x의 2n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값에 대해서 우리가 오메가 축에서 보면 x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에 대해서 한 2파이까지 한 주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되는 이런 시퀀스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시퀀스가 이렇게 2파이마다 x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가 반복해서 나오겠죠? 반복해서 나오는 이런 디스크릿 시퀀스였으니까 xn이 디스크릿 시퀀스였죠. 중요한 건 xn이 디스크릿 시퀀스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디스크릿 시퀀스에 대해서 주어지는 x의 익스포넨셜 j 오메가는 DTFT 결과였고요. DTFT 결과는 주기성을 지니는 컨티뉴어스 프리퀀시 시그널이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주는 거예요? xk는 어떻게 주는 거죠? 결국에 xk DFT 결과는 이 DFT 결과는 그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전체를 우리가 n개 샘플링한 결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이게 n개면 이거 n개 샘플링한 결과는 이런 값이었는데 또 동일하게 얘를 이렇게 n개 샘플링한 결과가 나왔을 텐데 이 n개 샘플링한 결과가 나왔을 텐데 n 샘플링을 해준 결과는 원래는 뭐였어요? 이거는 우리가 xk라고 하면 원래 xn에 대한 샘플링의 결과라고 하면 large m개만큼씩 해준 결과는 뭐가 되는 거야? large m 값이 훨씬 더 크다라고 우리가 가정했죠? 훨씬 더 크니까 어떻게 돼요? 이 값을 샘플링을 결국에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무수히 많이 해줬다는 얘기죠? 무수히 많이 해줘서 촘촘하게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촘촘하게 해준 이 결과. 이 결과가 뭐죠? 얘가 m 샘플링 된 결과고요.
m 샘플링 된 결과고 얘가 뭐예요 그러면? x의 2n 그렇죠? 제로 패딩한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준 거죠? 그거를 DFT 해준 결과죠. 맞습니까? 예. x2n을 우리가 DFT 해준 결과. 그래서 m 값을 어떻게 줘요?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엔 스무스한 이 엔벨롭을 따라가겠죠. 이 엔벨롭이 뭐죠? 이 겉에 이 디스크리트한 시그널들을 다 이어준 시그널. 그게 뭐죠? DTFT죠. 결과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어떤 피니트한 시그널 랭스 n을 가지는 xn에서부터 우리가 DTFT를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컴퓨터로 구현할 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DFT는 우리가 매트릭스 연산만 해주면 되잖아요. 복소수의 연산들만 곱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로 패딩을 굉장히 길게 만들어서 제로 패딩을 길게 해서 그 값을 어떻게 해주죠? DFT를 해주면 DFT 결과의 엔벨롭이 거의 DTFT 결과를 쫓아간다 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5장 3절 부분을 했고요. 우리가 DTFT와 DFT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5.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